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주차 강의에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3주차 때 보관물류 시설에 대해서 교수님이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강의 자료는 뭐였죠? 비캐리어라는 MBC 다큐멘터리를 여러분이 아마 시청을 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4주차 강의를 듣고 있다면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학기가 한 주가 더 연장된 거로 보면 되겠죠. 그래, 오늘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여러분들과 하역 물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역. 우리가 물류의 4대 기능이 있는데 운송, 보관, 하역, 포장입니다. 그래서 1, 2주차 때는 주로 운송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3주차에는 보관 물류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하역에 대해서 또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하역은 영어로는 핸들링이라고 하는데, 하역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주로 뭐 택배 회사에서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트럭에 있는 화물을 내리거나 이런 걸 많이 상상을 하죠. 근데 하역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에 더해서 화물을 취급하는 모든 어떤 처리 절차를 하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화물을 내리는 것을 하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화물을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행위도 여러분 하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보통 뭐 선적, 그러니까 배에다가 화물을 실는 것을 선적, 내리는 것을 양하 이렇게 얘기하죠. 트럭에다가 화물을 실는 것을 뭐 적재, 그 다음에 내리는 것을 하화, 적화, 하화 이렇게도 얘기하죠. 두 개 모두가 다 하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화물을 선적하고 운송수단에 선적하고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관물류 시설에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위치시키는 것, 그런 것들도 모두 하역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물류에서 대표적인 하역은 항만 하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역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항만 하역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항만의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항만 하역 장비, 하역 절차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항만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역 절차, 그리고 그 내부에서 하역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하역 장비 등에 대해서도 소개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항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는 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선을 이렇게. 예. 이쪽은 육지고 이쪽은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 바다. 바다. 그러니까 여기가 부두가 되겠네, 그죠? 부두. 여긴 바다. 선박은 어디로 올까요? 선박은 아마 여기 이렇게 접안돼 있겠지. 배가 오면 큰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접안돼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배가 컨테이너선 배가 이 부두에 접안할 때 이 닿는 부분, 접안할 때 이 닿는 부분을 여러분 보통 우리가 벌스라고 합니다. 벌스 또는 퀘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퀘이, 벌스 또는 퀘이, 그죠? 한국말로는 안벽, 부두의 안벽, 콘크리트 구조물이죠. 콘크리트 구조물. 거기에 배가 접안해 있는 거죠. 그러면 배가 접안하고 나서 이 부두의 가장 끝단, 이 안벽의 가장 끝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에서 50m 정도의 폭, 요만큼을 우리가 에이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프론.
에이프론. 철자가 맞나 모르겠네. 에이프론. 우리말로 에이프론.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 적양장 이렇게 얘기해요. 적양장. 적화, 양화하는 장소. 30에서 50m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적양장에는 여러분, 적양장에는 크레인이 서 있어요. 크레인이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에서 뉴스 같은 데서 경제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국제 수지, 무역 관련된 그런 뉴스가 나올 때 한번 화면을 잘 보시면 선박이 보이고 부둣가에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러한 부두가 보이죠. 거기에 보면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크레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서 있죠. 그게 바로 컨테이너 크레인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인의 명칭은 컨테이너 크레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통 업계에서는 약어를 쓰는데 보통 컨테이너 크레인, CC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겐트리 크레인에서 GC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안뼈, 퀘이라고 그랬죠. 아까 교수님이 퀘이에 있는 크레인이라고 해서 퀘이 크레인, QC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크레인의 용도는 뭐냐면 이쪽 부두에 쌓여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그 다음에 배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를 적화와 하화, 양화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크레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컨테이너선이 지금 수입 화물을 가지고 들어와 있다면 이 컨테이너 크레인은 이 배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전부 이쪽 부둣가 쪽으로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만약에 부두에 있는 수입 화물에 대해서 수출 화물이 수출을 위해서 빈 컨테이너선에 실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크레인이 이쪽에 있는 것을 이 배에다가 선적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크레인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컨테이너 크레인은 선박에 있는 크레인과 부두에 있는 크레인을 적화와 하화하는 그런 용도를 가진 크레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계속해서 부둣가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요까지가 에이프론이라고 했죠. 결국은 요 에이프론 구역에 컨테이너가 위치해 있고 요 지역은 뭐예요? 수출 화물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 수입 화물은 제일 먼저 그 국가 땅을 밟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에이프론 뒤편은 여러분 보통 마셜링 야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셜링. 컨테이너들이 막 쌓여 있죠. 다음에 그 뒤편을 스토리지 야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모두 합쳐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 CY 이렇게 얘기하죠. 컨테이너 야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CY를 절반에 나눠서 앞쪽 부두의 에이프론 쪽에 가까운 쪽을 마셜링 야드, 그 뒤편을 스토리지 야드 이렇게 얘기하고 전체를 그냥 CY 컨테이너 야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실무에서는 그냥 CY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씁니다. CY. 근데 주로 수출이 임박한 화물들이 앞쪽에 많이 와 있을 거고, 그죠? 이쪽에는 어떨까요? 조금 임박하지 않은 화물들 또는 수입 화물들이 또 이쪽에 많이 위치해 있을 확률이 많겠네요. 그 다음에 요 뒤편으로 가면 여러분 이제 어떤 유계화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창고 시설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창고들이. 이것은 CFS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2주차 강의 마지막에 보관물류 시설, 컨테이너 보관물류 시설할 때 CY도 얘기했고 CFS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FS는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이렇게 얘기했죠. 자, CFS는 어떤 시설이에요, 여러분? 이 CY 같은 데는 그냥 컨테이너화된 화물들이 그냥 위치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CFS 같은 경우는 한 컨테이너가 채 안 되는 화물들을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물들끼리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하나의 컨테이너화 작업.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부두에 가본 사람이 아마 적을 텐데 부산항, 뭐 신항, 부산 신항, 뭐 인천 부두, 인천항 부두, 광양항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부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 하나의 형태가 하나의 부두예요. 부산 신항에 가면 부두가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뭐 한 7개 부두, 그죠? 7부두. 뭐 1부두는 뭐 한진해운에서 옛날에 관리했고, 5부두는 현대상선에서 관리했고, 부두별로 관리하는 회사가 다르죠. 어쨌든 하나의 부두의 형태는 다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부두에 요 길이가 있겠죠, 여러분. 요 길이 여기에 선박이 뭐 한 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세 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을 보통 선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파킹 장소가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죠. 파킹장이 주차장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박도 부두에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자리를 선석이라고 하고 부산 신항 1부두는 2선석이야, 3선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부산 신항 전체의 선석은 44선석이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역 장비를 좀 얘기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뭐 사실은 요 겐트리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 같은 경우 요 에이프론이라는 부두의 끝단에 위치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컨테이너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그 다음에 적재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CY, 마셜링 야드, 스토리지 야드에서의 컨테이너의 움직임은 다른 하역 장비들이 또 있게 돼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트랙터라는 겁니다. 트랙터. 여러분들이 보통 고속도로 같은 데서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 트레일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제 가끔 목격했을 텐데 보통 업계에서는 그걸 트레일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트럭이라고 하지 않고 트랙터라고 하고 뒤에 견인하고 있는 트레일러를 보통 트레일러라고 하지 않고 셰시라고 해요, 여러분. 셰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 트랙터와 셰시는 모두 야드용이 있고 여러분 야드 그 다음에 로드용이 있어요. 로드. 여러분들이 뭐 버스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 그러한 컨테이너를 실은 트랙터와 셰시는 로드 트랙터, 로드 셰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교수님이 설명한 부두 안에서 부두의 CY 안에서 컨테이너 이동을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하역 장비는 야드 트랙터와 야드 셰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드 트랙터와 야드 셰시가 CY에 적재하고 있었던 컨테이너를 한 개씩 실어서 어디로? 여기 적양장 수출 화물이라면 이 적양장으로 갖고 와야지 컨테이너 크레인이 그걸 들어서 수출 선박에 실겠죠. 그죠? 또 수입 선박에서 내려진 컨테이너를 어디에? 이 트랙터 셰시에 올려놔야지 이 트랙터가 그걸 싣고서 필요한 위치에 갖다가 적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둣가 내에서 각각의 컨테이너를 싣고 나르는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바로 이 야드 트랙터와 야드 셰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컨테이너를 하나를 실어주면은 그냥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
컨테이너가 이렇게 높이 쌓여 있는 거를 누가 들어서 또 얘들한테 실어주고 내리고 할까요, 여러분? 그때 장비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보통 리치 스태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들 캐리어, 또 여러분이 지게차라고 하는 거 있죠? 포크리프트. 이런 류의 하역 장비도 같이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치 스태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오프라인 시간에 교수님이 사진도 보여주고 하겠지만, 컨테이너를 집어서 이렇게 쌓기도 하고 높이 쌓여 있는 걸 집어서 저 야드 트랙터, 야드 셋시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발을 쫙 뻗으면은 8단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8단. 이 스트레드 캐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러한 역할을 다 똑같이 하는 장비들인데, 그 공간 크기와 상황에 따라서 용도가 더 적합한 장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장비가 있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 부두의 구성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한 하역 장비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항만을 보통 우리가 그냥 부두라고도 얘기해요. 부두, 그냥 일반적으로 부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는 여러분, 그죠? 뭐 그냥 간단하게 CY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야드, 부두, 야드, CY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그냥 도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도크. 그래서 우리가 2주차 강의 자료 보면은 이 컨테이너 보관 물류 시설 이야기할 때 CY도 있고 오프덕 CY도 있다고 그랬죠? 이 도크에서 떨어져 있는 CY를 우리가 오프덕 CY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런 어원에서 근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이러한 항만에 들어와서 하역 절차를 밟기 전에 항구에 들어오는 그 컨테이너선이 어떻게 입항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 바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선박이 이렇게 유럽에서 출발했어요. 유럽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선박이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부산 신항에 들어왔어요. 그럼 바로 배가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나는 그냥 부산 신항 3부두 2선석에 들어갈래 하고 이렇게 배를 대는 건가? 그렇지 못해요. 자동차는 어때요? 자기가 주차장에 들어가서 빈 공간에 자기가 파킹을 하면 되죠. 배는 그렇지 못해요. 들어오면은 일단 부두에서 좀 멀리 떨어진 먼 바다 외항에 좀 서 있죠. 머물러 있죠. 닻을 내리고 서 있으면 여기서 교신을 하죠. 통신을 해. 거기에 관리소가 있어요, 여러분. 부두 관리소에. 여기 배는 현대상선 뭐 빅토리아호인데 지금 프랑스 르아브르 항에서 출항해서 45일 만에 부산 신항에 입항해야 했습니다. 입항을 허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부두를 운영하는 부두 운영사에서 선석 회의를 해요. 선석, 배가 들어갈 자리에 대한 회의. 왜냐하면은 부산 신항에 40여 개가 넘는 배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들어와 있는 배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배가 며칠 날 몇 시에 나갈 건지 그러한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입항 예정인 배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몇 보드에 몇 번 선석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등등등 이런 회의를 해요. 그럼 그 회의가 마치면 통보를 오겠죠. 지금 현대 빅토리아호는 부산 신항 2부두 제3선석에 선석이 배정되었으니 며칠 날 몇 시에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 대기하고 있으면은 이 선장이 필요한 배정받은 선석에 바로 배를 몰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접안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로다가 나오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큐멘터리에서 봤을 거예요. 누가 와요? 그렇죠, 도선사. 쉬운 말로 하면은 대리기사가 와, 대리기사. 와서 선장에게 배의 키를 인계받게 돼요. 이쪽 지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선사가 딱 키를 잡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선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뭐 그죠? 위험한 구간이나 주의해야 될 구간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장 베테랑이 있대. 이 사람이 정해진 선석의 배를 이렇게 딱 대게 되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역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다시 선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입 화물을 다 내려놓고 출항일에 맞춰서 이제 빈 배에다 선적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출항 날이 오면 이제 이 배가 다시 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뭐 프랑스 르아브르가 됐든 뭐 아니면 뭐 독일의 함부르크가 됐든 네덜란드의 뭐 로테르담이 됐든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게 선적 절차예요. 이제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 항구에서 하역이나 선적하는 그 시간을 어겼을 때 그죠? 뭐 최선료라든지 지체료 이런 개념도 있고 한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오프라인 강좌에서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하역 물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만 하역 물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항만의 구성이 부두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또 그 안에서 하역 장비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러한 항만 물류가 선박이 들어와서 하역이 이루어진 절차는 간단하게 이러한 순서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하면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역 분야에 있어서 컨테이너가 뭐 고정 결박시키는 뭐 레싱 작업이라든지 쇼어링 작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하역도 이쪽 부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선 하역이라고 하고 또 이 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본선 하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분야로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동영상 강의에서 묘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더 깊은 내용은 교수님이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오늘 4주차 강의도 항만 하역 물류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1주차에서 4주차까지 동영상 강의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간략하게나마 알아봤지만 그래도 물류의 개념과 기능, 그 다음에 그 기능에서도 운송, 보관, 하역이라는 대표적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맛은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또 하나의 강의 자료를 여러분 다큐멘터리 아시죠? 빅캐리어 2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